오늘 제가 전해드릴 뇌피셜은 두 가지인데요. 유동성과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시장도 좀 조정받다가 조정받는 것도 봐야 되죠. 조정을 받는데 만약에 지수가 그날 종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조정을 했는데 별로 안 내려간다라는 건 저가 매수가 그만큼 많은 시장이란 뜻이 될 거고, 오늘 외국인도 예사롭지 않게 많이 사준 시장이거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7,000원 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끝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 폭도 한번 보고 시장의 강도를 체크를 해보고요. 만약에 다시 2,400을 넘어선다면 지금 세 번째 도전이 됩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이 됐던 2,450포인트에 대한 도전, 두 차례 타진이 됐었고 이번에 세 차례 도전이 되는데, 역시나 저항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재료를 안고 올라가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재료는 뭐 부양책이라든지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실적을 다 펴봤더니 너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외국인이 사. 그러면은 뭐 또 가는 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어쩌면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제가 오늘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대차대조표 아시나요? 대차대조표란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표시하는 건데, 그거를 기업에도 있고요. 또 가계, 우리 가정의 대차대조표도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보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엔 있어요. 우리 집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매달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의 자산 추이, 그리고 전 세계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연준의 자산 추이, 이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방송 때는 저는 주로 연준 자산 추이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뉴스 내용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기사를 이데일리밖에 안 썼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자산 추이에 대해서 그래프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동성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네요. 제목은 한국은행 코로나19 유동성 일부 회수. 코로나19로 풀었던 유동성을 일부 회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7월에 대차대조표가 37조가 낮아졌다, 감소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해서 자산이 꾸준하게 늘었고요. 한국은행의 자산이 6월까지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가세였다가 7월에는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장의 조정이 8월부터 나왔죠. 그리고 연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코로나19 이전인 1월 말 4조 1,500억 달러에서 6월 7조 1,500억 달러까지 급증한 이후에 9월 말 현재 7조 560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연준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6월에 자산이 정점을 형성하고 나서 9월에는 우리보다는 좀 소폭이긴 하지만 좀 저조해졌어요. 유동성을 푸는 속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8월, 9월도 신나게 유동성 풀었다면 아마 장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저항을 겪는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슈도 8월에 뜨기도 했지만 이러한 유동성의 추이라는 점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3분기 실적 오늘 LG전자, 삼성전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알렸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 어떤 카테고리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 2분기에도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급증하는 쪽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성장하는 쪽, 스마트폰, 가전, 모바일 게임, 그리고 라텍스 장갑, 진단 키트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전자결제, 온라인 쇼핑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빵 터지면서 성장세를 갑자기 보였던 그런 쪽이고요. 여전히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있었으니까 또 하나 또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실적이 폭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다가 갑자기 3분기 들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하락을 했어요. 네, 현대차는 18만 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소형주 랠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포스코도 흐름이 굉장히 여전히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완만하긴 하지만. 그리고 철강 소형주가 굉장히 잘 움직였고, 오늘도 철강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오늘 또 변화가 나왔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대감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행주랑 유통주 쪽에서 신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 가운데서 코로나의 피해주,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다고 알려졌었던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노랑풍선. 지난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했어요, 사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여행 폭망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아마 제 생각에 상한가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잠잠했던 종목인데 제가 그걸 열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여행주 다 망하고 지금 난리 났다는데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대형 기업도 아니고 노랑풍선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어서가 나왔어요. 그러고 지금 3분기 실적 앞두고 오늘장 그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볼까? 이러고 막 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점 경신을 했네요. 그리고 광주 신세계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서 빗대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코로나 때문에 폭망했는데 V자 반등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팁으로 제 주변에 요즘 전문가분들한테 종목 좀 그냥 신경 안 쓰고 넣어둘 수 있는 쪽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호텔신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호텔신라를 꺼내봤죠. 꺼내봤더니 주가가 일단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3분기에 그 공항에 내는 그 임대료가 좀 인하됐어요. 호텔신라가. 좀 혜택이 생겼어요. 그 뭐더라? 제가 기사 검색해서 헤드라인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용이 좀 줄어드는 이슈가 나왔고요. 그래서 호텔신라에 대한 3분기 실적도 어쩌면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분기. 그리고 뭐 내년까지 좀 우리 여행 앞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종목에 돈 좀 넣어두고 한 1년 정도 주식 안 보고 싶다,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호텔신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에 저점이 67,7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75,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20% 정도 상승한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잡으셔도 높지 않은 가격에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경쟁고 건밀한도 또 한 표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타입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혜받던 쪽,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가 V자 반등이 기대되는 쪽, 자동차, 철강, 여행, 유통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가격 매력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실적이 좋은데 PR이 낮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진짜 진정한 가치주 쪽에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좀 기업이 변화하는, 탈바꿈하는 그런 쪽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요즘 장에 어쨌든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서 개선의 뭐 이슈라든지 실적의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크게 기대가 좀 쏠릴 수 있는 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냥 크게 가치주라고 볼게요. 가치주 가운데서 성장의 엔진을 이렇게 달고 가는 애들, 뭐가 있을까요? 뭐 철강이나 화학 중에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수소차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 나름의 유동성의 추이와 또 3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 오늘 뇌피셜로 한번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저희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꾹,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 후에 돌아온 미란 앵커의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